이 시간에는 세관에 알려진 그 운동에 대한 그 잘못된 지식 또는 꼭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좀 저건 아니다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TV나 또 운동을 가리키는 분들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제 가리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면서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30%나 50% 정도만 맞고 나머지는 꼭 틀렸다기보다 좀 부족한 일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첫 번째로 그 걷기의 내용에 있어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에 하는 분들이 이제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걸을 때는 무릎을 펴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라 이렇게 하고 걸어라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하고 그러는데 제가 걷기에 대해서도 이제 오랫동안 그 걷기 관련 그 협회에서 활동도 했었고 또 사람들을 이제 걷기로 좀 이끌기도 하고 걷기에 관련해서 코스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라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시절에 30대에 이제 뭐 산을 다닐 때도 발 뒤꿈치부터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착지해라 그렇게 해서 그 발 뒤꿈치부터 착지를 계속 하다 보니 무릎이 아프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계속 뒤꿈치부터 착지할수록 무릎은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옛날에 그 올림픽 옛날이 아니고 이제 몇 년 전이죠. 북경 올림픽인가 할 때 그 운동 선수들에 대한 그 특집 방송을 하는 TV에서 그 마라톤 선수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는 계속 다 발 앞꿈치로 착지하고 발 앞꿈치로 뛴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발 앞꿈치로 착지하기 때문에 발도 튼튼해지고 이제 발에 그 발목이라든지 부상이 없고 또 무릎 부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알고 있는 알았다기보다 이렇게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지만 발 뒤꿈치로 착지했더니 무릎이 아파.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발 뒤꿈치를 들고 발 앞꿈치로 착지를 하면서 걸었죠. 그랬더니 확실히 그 무릎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면서 다리를 쭉 펴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면서 걸어라. 이것은 맞는 게 아니고 이건 100% 틀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많이 걸어보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마치 자신이 체험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걷기 할 때는 항상 발 앞꿈치, 뒤꿈치를 들고 걸어라. 그렇게. 그런데 사실 그 평지에서 걸을 때는 발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평지에서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도 괜찮지만 다리 힘을 주면서 다리를 쭉 펴서 이렇게 걸으면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역시 무릎을 살짝 굽힌다든지 발바닥 전체면이 이렇게 닿게 한다든지 그래서 슬며시 힘을 빼고 걷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평지에서 걸을 때는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라고 할지라도 평지가 거의 없죠. 오르막 내리막이고 계단도 많고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주택가다 그러면 대부분 다 오르막 내리막 그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이죠. 그래서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착지하지 말고 무조건 앞꿈치부터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리막에서 올라올 때 내리막에서 이제 위로 올라온다면 발 앞꿈치로 착지하고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몸에 좋고 이제 다리에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려갈 때도 발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 착지를 하면서 내려가면 확실히 무릎도 아프지 않고 무릎이 이제 그 통증이 있어서 못 걷는 분들도 있는데 그 무릎의 통증을 감소 이제 덜 하게 되고, 이제 계단 같은 것도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라, 계단 운동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 계단을 내려올 때 발 앞꿈치부터 착지를 하게 되면 무릎에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훈련을 하고 습관이 되면 발이 확실히 발 아치형도 발의 아치가 유지가 되고 발이 확실히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 알려진 잘못된 지식의 첫 번째, 운동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지식은 발 뒤꿈치부터 걸어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발 뒤꿈치를 착지해라. 다리를 펴고 발 뒤꿈치를 착지해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발 앞꿈치부터 착지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발 앞꿈치부터 착지하면 무릎이라든지 발이 더 온전하게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더 건강해진다. 그렇게 그 과학적인 연구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지 말고,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발 앞꿈치부터 착지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동하고 좀 상관없는 것일 수 있는데, 복식호흡이죠. 제가 그 복식호흡을 바르게 하기라고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자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여자한테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남녀를 통틀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숨을 의식하지 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든 신경 쓰지 말고 배를 당겼다가 풀어놓기만 하면 그것이 복식호흡이 된다. 배를 당겼다가 풀어놓고 당겼다가 풀어놓으면 여기에 맞춰서 숨이 들어오든 나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배만 당겼다가 풀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복식호흡이 된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 한다라고 복식호흡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반만 맞고 반만 틀리다. 그러면 맞는 건 아니죠. 배를 당겼다가 풀어놓고 당겼다가 풀어놓고, 그리고 호흡은 의식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복식호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복식호흡을 잘 하려면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라. 그런데 호흡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호흡을 하는 사람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모르죠.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그 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배를 당겼다가 풀어놓고 당겼다가 풀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복식호흡은 된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할 때는 호흡을 의식하지 말아라. 숨이 들어오고 내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배를 당겼다 풀어놓기만 하라. 이제 복식호흡도 세간에 아주 많이 잘못 알려진 그런 지식, 잘못 알려진 지식이죠. 잘못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팔굽혀펴기인데, 여자분들은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해라. 그것도 잘못된 지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굽혀펴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팔굽혀펴기 이제 올바르게 하는 법, 그런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면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헬스장 같은 데서 그 젊은 운동을 가리키는 친구들이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운동을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그 한 20%나 30% 정도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틀린 것이다. 엎드려 뻗쳐를 하고 그냥 배에다 깔고 팔을 폈다가 엉덩이 들고,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팔굽혀펴기다. 그러니까 남자들처럼 엎드려 뻗쳐를 해서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배 앞쪽을 바닥에 대고 팔을 폈다 구부리고 다시 배가 바닥에 닿고 하면 된다. 그것이 올바른, 이제 여자분들에게는 올바른 팔굽혀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올바른 팔굽혀펴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다리 운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 스쿼트라고 하죠. 11자보다는 살짝 열고, 그 젊은 운동을 지도하는 그 강사,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물론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그런 걸 깨닫기는 하는데, 무릎은 발가락 앞으로 나오지 말라, 이제 거기까지 맞는 얘기지만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아라 이렇게 합니다. 상체가 숙여지고 이렇게 여기가 접히게 되죠, 고관절이.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한 30%밖에 40%, 50% 많이 돼봤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반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체를 세우고 배를 살짝 당긴 다음 엉덩이가 뒤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엉덩이가 아래로 수직으로, 상체가 세워진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상체를 세우고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자세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몸이 의자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앉다 보면 저절로 여기가 접혀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죠. 이렇게 되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렇게 앉아라 이렇게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대로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이제 상체를 반드시 세우고 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운동을 뭐 3, 4년, 5, 6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해보고 10년 이상이 돼야 상체는 세우고 무릎을 굽히는 거나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안쪽으로 말린 것처럼 해서 앉았다 일어서야 되는 것이 올바른 다리 운동이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맨몸으로 할 때는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웬만큼 숙달이 되지 않는 한 상체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굽혀서 앉을 때 여기가 접히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가 저절로 접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접히지 않고 상체를 반드시 해서 마치 의자처럼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약간 무거운 것을 들고, 손으로 이렇게 들고 앉았다가 일어서기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손으로 들면 이 앞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체가 반드시 서서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상체를 반드시 세우고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무거운 것을 들고. 제가 이제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없지만 제가 조금 돌을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자세가 정확하게 의자처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을 들고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면 상체가 반드시 쓰죠. 의자처럼 됐나요? 상체 세워지고 허벅지 수평, 상체 세우고 허벅지 수평. 제가 이제 옆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다리 운동, 스쿼트죠. 스쿼트를 100%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숙달된 분들은 이렇게 조금 무거운 운동 기구를 들고 스쿼트를 하면 정확하게 다리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100점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정확하게 하는 거, 100점을 맞는다면 자기 몸이 100% 좋아진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잘못된 운동 지식 또 상식에 대해서 다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두 번째는 복식 호흡에 대해서, 세 번째는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네 번째는 다리 운동,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뭐 언제나 자랑은 아니지만 운동 몇 년 했어요? 그러면 3, 40년? 이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다 보면 이렇게 미세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는 그 세간에 떠도는 그 지식 중에 잘못된 지식이거나 또는 반만 맞고 반만 틀리다.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0%의 올바른 지식을 나름대로,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또 다 맞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100% 맞는 그 네 가지의 그 지식,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